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.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.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. 네, 이제 암 소식 전하기에 대해서 사연을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암을 밝히는 것을 암밍아웃이라고 하나 봐요. 인스타에서 다른 암 경험자들 피드를 많이 보는데요. 본인이 암이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밝히더라고요. 저는 주변에 가족 말고는 아무도 암이라는 걸 몰라요. 앞으로도 암밍아웃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점점 분위기가 암을 밝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저만 너무 소심하고 아직도 이 암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가 씁쓸합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이게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으로 암이라는 거 역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밝히는 거 역시도 좀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과정이라는 건 단계가 좀 필요하겠죠. 처음부터 내가 이 암이라는 거를 나의 정체성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. 근데 분위기 자체가 이제 요즘 내가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소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압박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? 나는 이 사연처럼 알려지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게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암과 관련된 상황이 많이 바뀐 게 크게 일조를 하는 거죠. 암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딱 각인되어 있다면 사실 암밍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 수 있죠. 근데 사실 지금은 암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암을 관리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지금 의료 상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암밍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암밍아웃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나의 선택이죠.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가 돼버리면 이거는 폭력일 수 있죠. 그렇죠. 네.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 암을 좀 포용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반가운데 암을 밝히고 안 밝히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또 뭐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분노에 차서 암밍아웃을 하는 케이스라 분노에 차서요? 네. 요거는 제가 요 다음 사연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네네. 지금 이렇게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면 인스타를 잠깐 접으세요. 우리가 굳이 불편한 건 보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. 네.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. 아이 친구들 엄마 중에 한 명이 제가 암이라는 걸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 엄마랑은 다른 엄마들보다 친하게 지내서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사실 나 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새 동네에 다 소문을 내버렸네요. 제가 암이라고 얘기 안 했던 엄마가 갑자기 전화 와서 뭐 몸은 좀 어떻냐고 얘기를 해서 너무 당황했네요. 그래서 그 소문낸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청 화를 했어요. 남의 불행을 허락 없이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납니다. 제가 암이라는 걸 모르는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요.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속상하죠. 네.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의 아픈 모습을 남들에게 소위 까발려졌을 때 내가 느끼는 당혹감 혹은 수치심,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. 그 동네에 이제 어머니들이 또 말이 얼마나 많으십니까. 이 사연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소문은 빛보다 빠르다. 네, 그렇죠. 정말 말은 네. 진짜 한순간의 훅이죠.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상황이 그려져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. 그 사람 암이래. 이러면서 이 사람은 불행한 건데 이걸 뭔가 대단한 이슈거리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속상해요. 제가 암밍아웃을 한 것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데. 그래요? 네, 저도 이제 다 밝히진 않고 이제 초반에 제가 정말 필요한 이제 뭐 가족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하는 곳들에 이제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카톡이나 와요. 괜찮냐고. 갑자기. 네, 오빠한테 얘기 안 했는데.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. SNS에다가. 그래서 그냥 얘기를 오픈.
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인 암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욱하는 심정이 더 컸었거든요. 그래, 어차피 나 암이고 이거 그렇게 뒤에서 얘기할 거면 그냥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억한 심정에 약간의 짜증과 분노를 섞어가지고 던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. 내가 이 암이라는 걸 밝히는 거에 대해서요. 네. 근데 사실 오늘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있어요. 분노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전달한 분의 마음은 옆집에 누구누구가 뭐 암이래 같은 느낌이었을지,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는 그래도 한 번은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혹여나 그분 입장에서는 그 집에 누구누구 엄마가 지금 되게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심적으로도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?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걔네들을 돌볼 때 조금은 우리가 배려한다거나, 혹시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혹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바탕이 돼 있었을 가능성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뭐 되게 안 됐어, 불쌍해,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라면, 그러면은 지금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? 이 생각도 좀 들죠. 아직 좀 예민하신 시기인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거나 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좀 시간이 지나시면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. 주변의 분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읽으실 그쵸?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암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. 주변에서 그 상황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. 역시나 오늘도 명언을 이렇게 남겨주시는 광쌤.